네, 투자공학기론 문제풀이 계속하겠습니다. 과제 3, 4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아까 콧물도 많이 나고 날씨가 추워졌어요, 그죠? 네, 날씨도 추워지고 막 건조해지고 막 힘듭니다. 네, 또 제가 좀 건강도 안 좋고 여러모로 여러분들한테 활기치 않고 막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과제 4번이 채권에 대한 연습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만들어 봤어요. 이걸 스프레드시트로 풀어서 제출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좀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우셨는지 제대로 못했다라고 생각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아쉽게 풀었다. 네, 많이 좀 아, 걱정된다. 네, 이런 경우가 많아서 좀 천천히 하나하나 다시 그 예제 풀듯이 되짚어서 풀어드릴 테니까 요 제가 과제로 내드렸던 문제들이 나중에 제가 기출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면 또 느끼시겠지만 그 기말고사에서 요 문제는 좀 맞춰줬으면 하는 정도의 문제들, 그리고 난도 조정을 위해서 변별력을 위해서 요거는 좀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이 맞추겠다라고 생각되는 좀 높은 랭크의 문제들이 뒤섞여 있어요. 바꿔 말하면 요 예제들을 다 풀 수 있다면, 제가 이번에 과제로 낸 것들을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다 풀 수 있다면 요 채권 파트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네, 조금 확대를 할까요? 네, 과제 4.1 수민이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해서 채권을 구입하려고 한다. 아까 좀 괜찮아서 지금 다시 녹화를 튼 건데 녹화를 틀고 얘기를 시작하자마자 또 중간에 끊고 차라도 좀 끓여야겠네요. 안 되겠네. 액면가 2천만 원의 채권은 만기가 7년으로 이표율이 4%이다. 향후 7년간의 이자율이 변동 없이 2.5%대라고 믿고 있는 수민이의 입장에서 적정 채권 가격은 얼마인지 계산하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이거예요. 요 주어진 정보를 하나하나씩 이제 정리를 해서 우선 기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채권 가격 B를 구해야 되는데 채권 가격을 구하려면 얘가 각 기간별로 캐시플로우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각 기간별로 약속된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 즉 페이오프가 얼마인지 알아내려면 이 채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액면가, 페이스 밸류. 만약에 이표 체인지, 할인 체인지를 구별을 해서 이표 체인지 쿠폰 본드이면 쿠폰 레이트가 얼마인지, 그다음 만기가 얼마인지. 그럼 이제 캐시플로우가 구해졌고요. 그걸 통해서 채권 가격을 구하려면 이자율을 알아야 됩니다. 시장 이자율. 그게 모든 기간에 대해서 똑같은지 아니면 기간마다 다른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요. 무턱대고 계산만 하려고 들면 잘 안됩니다. 이걸 일일이 기록해가면서 꼼꼼히 따져가면서 하면 처음엔 되게 느리다. 그렇게 해서 언제 다 하지? 시간이 부족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항상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 요 두 가지가 확실해져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내가 구해야 하는 것 사이에 그 구하는 과정에 필요한 것들은 내가 구해야 하는 것으로부터 요걸 알려면 요걸 알아야 되고 요걸 알려면 요걸 알아야 되고 요건 요걸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즉 문제를 풀 때 항상 요걸 강조를 드려요. 한번 보죠. 액면가가 2천입니다. 그런 다음에 만기가 7년이에요. 기간을 0년부터 7년까지 제가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아니면 만기 7년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두는 것도 좋아요. 네. 그런 다음에 이표율 쿠폰 레이트가 4%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율은 7년 동안 변동 없이 2.5%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면 연기간에는 뭐 당연히 내가 돈을 지불하는 기간이니까 페이오프가 없을 거고 1년 후부터는
쿠폰을 받게 됩니다. 쿠폰은 얼마를 받죠? 액면가 2,000에 대해서 쿠폰 4%를 곱하면 해마다 80%의 쿠폰, 80만 원의 쿠폰을 받아요. 7년째에도 쿠폰을 받는데 7년째에는 똑같이 앞부분식은 똑같아요. 쿠폰 계산해서 80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액면가도 돌려받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2080이 됩니다. 원래는 이거를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을 해서 다 현재 가치로 이렇게 다 환산을 한 다음에 이걸 쭉 더해서 이제 계산하게 되겠지만, 이 경우는 캐시플로우가 주어져 있고 모든 기간에 대해서 이자율은 2.5%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단순히 그냥 NPV 함수를 쓸 수 있겠습니다. 이자율 2.5%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캐시플로우가 NPV 현재가치법을 적용하는 이 함수 NPV를 적용할 때 중요한 점이 뭐라 그랬죠? 재채기가 아니고요. 네, 1기간부터 적용을 하셔야 돼요. 0기간은 안 돼요. 마침 우리는 1기간부터 있으니까 1기간부터 쭉 드래그해서 전부 다 넣어주시면 80씩 6번, 마지막 7번째는 2080의 현금을 받는 이 전체 캐시플로우 페이오프의 현재 0시점의 가치는 2190만 4,800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과 경제적인 등가를 이루는 것은 2190만 원이니까 2190만 4,800원을 지불하고 1년 후부터 7년 후까지 이런 캐시플로우를 보장해주는 채권을 구입하는 것이 공평한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콧물이 너무 났네. 네. 4.2 위 채권 상품 똑같은 문제가 이제 약간 변형된 거죠. 구입하려던 수민이는 이자율에 대한 전문가의 예측 보고서를 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이미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3년 후까지는 이자율이 연 2.5%, 5년까지는 3%, 그 이후로는 다시 2%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은 다른 거는 안 바뀌었다는 거죠. 다른 건 안 바뀌었어요. 뭐만 바뀌었어요? 시장 이자율만 바뀌었으니까 0기간부터, 사실은 1기간부터죠. 0기간은 캐시플로우가 없으니까 7기간까지의 1년 후부터 7년 후까지의 그 캐시플로우는 페이오프는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80, 80, 80, 80, 80, 80, 2080. 요건 그대로인데 이자율이 이제 기간마다 달라졌어요. 이자율이 3년 후까지는 2.5%, 2.5%, 2.5%. 소점이 괜히 한 칸 더 있네. 그 다음에 5년까지는 4년, 5년은 3%. 그 이후로는 다시 2%. 요걸 적용을 해서 다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걸 다 더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 가격이 조금 달라지겠죠. 어떻게 계산하냐면 PV를 쓰셔도 되고 PV 함수를 쓰셔도 되고, PV 함수를 쓰시기 싫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공식, 제가 그 강의 자료에 적어놨던 그 공식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어떻게 쓰시면 돼요? 네. 그 시그마는 뭐 있으니까 그냥 생략하고, 시그마는 시점이 T는 1시점부터 만기 시점까지인 거고요. 네, 이렇게 돼 있죠. T 시점의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1 플러스 I, 그 시점의 이자율이에요. 그렇죠? 뭐 일단은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되는데, 이걸 다르게 얘기하자면 서메이션 안으로 지금 들어갔구나. 그 시점에 대한 0시점부터 그 시점 T 시점까지의 스팔레이트가 주어져 있으면 그 스팔레이트를 가지고 할인,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작업을 해서 다 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서메이션이니까 다 각각 해준 다음에 그걸 다 합해 준 게 채권 가격이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각각 계산을 요 공식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건 PV로 했는데요. 그냥 각각 할 수도 있어요. 요게 캐시플로우죠, 그죠? 그런 다음에 1 플러스 해당 이자율이 다 옆에 같이 적혀 있으니까 얘를 쓰시면 되고요. 요걸 몇 승해요?
기간이 1년 후에는 1승, 2년 후에는 2승이니까 요게 다 적혀 있습니다. 요게 순서대로 같이 이렇게 딱 내려가면 돼요. 근데 어떤 것은 복사해서 내려갈 때 안 바뀌면 좋겠다 싶은 것은 고정자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네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 붙여보면 지금 소수점 때문에 좀 달라 보이는데 네, 해보면 똑같죠. 계산이 모두 똑같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이렇게 할인하는 과정을 경제성 공학에서 배우셨던 분들은 특히 많이 연습이 돼 있을 텐데 PV 함수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PV 함수를 쓰실 때는 우선 이자율부터 쓰시고요. 네, 순서는 이자율, 그 다음에 기간, 몇 년 후에 있는 걸 현재로 바꿀 거냐. 그런 다음에 여기는 A, 반복적인 현금 흐름이 들어가는 자리인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두고요. 내가 바꾸고 싶은 미래 현금 흐름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부호가 달라져요. 미래 플러스였으면 현재는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거든요. 합해서 0이 되게끔 계산을 해주거든요. 얘가. 그래서 안 헷갈리려면 여기에 마이너스를 달아주시거나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역시나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하나 계산해 놓고 이렇게 쭉 복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양옆이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시점 1년 후에 80만 원은 현재 가치로 78만 500원이 되겠고 4년 후에 80만 원은 71만 8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7년 후에 2080만 원 받는 건 현재 가치로는 할인이 되게 많이 되죠. 네. 1810만 7700원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걸 다 더해주면 그냥 서메이션 해주면 뭐 연기간 없지만 더해주면 2250만 3700원입니다. 이게 제가 의도했던 거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 이자가 요렇게 붙는데 그 다음에는 요렇게 3%가 붙고 그 다음엔 그러니까 저는 4년 동안 꾸준히 3%가 붙는 거라고 제가 표시했다고 서술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4년 후에 요 80만 원은 요렇게 이자율이 적용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 정말로 그렇게 되는 그 경우에 그 이자율은 그러면 요게 I가 아니고 다 그 시점에 1년 단위 forward rate입니다. 1년 단위 forward rate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0년에서 1년까지 forward rate, 이건 1년에서 2년까지 forward rate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걸 적용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네, 그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게 그냥 제가 의도했던 거는 요렇게 되는 거 1에서 t까지의 스파 레이트를 적용을 하라는 걸로 의도를 했는데 제가 좀 잘못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하면 좋겠는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미래 캐시플로우는 똑같아요.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그 1년차는 쉬워요. 우선은 지금 이대로는 안 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1년차는 이렇게 되고요. 2년차는 얘를 이렇게 해서 첫 해에는 요 이자율을 적용을 받고요. 이걸 중괄호를 해서 두 번째 해에는 역시 요 이자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네, 여기까지는 이자율이 똑같았기 때문에 사실은 상관이 없죠.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해 나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계속 곱해 나가려면 1 플러스 1 플러스 이렇게 쓰는 게 되게 힘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걸 쭉 곱하는 프로덕트를 쓰기 위해서 한 칸을 더 만들겠습니다. 1 플러스 포워드 레이트 형태로 만들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캐시플로우도 옆으로 갖고 올게요. 네,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포워드 레이트라고 해석한 학생들의 경우에 이렇게 풀면 정답이에요. 그러면 1년인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만 나눠주면 끝이에요. 2년인 경우에는 가로 열고 이거 곱하기 이거 해주면 돼요. 3년인 경우에는 분모에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가 나눠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나란히 곱하는 거를 우리가 어떤 함수로 쓸 수 있냐면 product 라는 함수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똑같은 값이 나와요. product로 이 세 개를 다 곱한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줄인 경우에는 첫 번째 줄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줄까지 다 곱해라 이렇게 되니까 세 번째 줄은 그대로 두되 첫 번째 줄은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다 복사를 해볼까요? 아, 두 개 다 고정이 됐네요. 뒤쪽 거는 고정을 하면 안 되는데 수동으로 하시죠. 첫 번째 줄만 고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첫 번째 줄은 하나만 이렇게 곱해졌죠. 두 번째 줄은 이렇게 두 개가 분모에 곱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줄은 이렇게 됐고요. 이걸 쭉 해서 여기까지 다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를 보시면 5년 후에 80만원을 받는 것은 첫 세 번째에는 2.5%, 1 플러스 2.5, 1 플러스 2.5, 1 플러스 2.5의 이자율을 세 번 적용을 받은 다음에 할인을 할 때 그 다음에는 1 플러스 3%, 1 플러스 3%를 두 번 적용받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걸 쭉 다 곱했으니까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 이자율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 전체 요 값이 좀 달라집니다. 채권의 가격이 요 경우에는 다 서메이션을 했더니 2,1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도를 하고 낸 건 아닌데 제가 말을 학생이 되게 어렵다라고 해서 질문해서 보니까 곰곰이 되씹어 보니까 제가 이런 의도인 것처럼 해석될 수 있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의도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풀었다면 대단한 학생, 정말 이 파트를 제대로 공부한 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 큰일이네요. 네. 네, 4.03 기석이가 구입하려고 하는 채권은 액면가 1,500만원의 4년 만기 이표채이다. 네, 벌써 정보들이 나오고 있죠. 페이스 밸류가 1,500, 만기 T가 4, 이표율 쿠폰 레이트가 10%일 때 채권 가격과 만기 수익률을 구하시오. 두 가지를 구하라 해서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채권 가격을 구하는 순간 YTM은 그냥 한 방에 나와요. 네,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1, 2, 3, 4 기간별 이자율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이겁니다. 스팟 레이트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2%, 3%, 3%, 4%. 이 경우는 명확하게 스팟 레이트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0에서 T까지인 거죠. 스팟 레이트가. 그러면 페이스밸,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의미로 여기도 한 건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페이스 밸류가 1,500이고 쿠폰 레이트 C가 10%니까 이걸 캐시플로우를 우선 만들어 보면 1기간에서 3기간까지는 쿠폰만 받으니까 페이스 밸류 1,500에다가 쿠폰 레이트 10%를 곱해주면 150이죠. 150, 150, 150, 150을 3번 받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참을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따뜻한 차를 계속 마시고는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 4년째는 쿠폰도 받고 그렇게 역시 1,500 곱하기 10%를 하고 액면가 1,500을 한 번 더 받는 1,650의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 현금 흐름을 이제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서 다 더해주면 채권 가격이 나와요. 바로 4.02에서 요 왼쪽 파트 형태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PV 함수를 이용을 하면 2% 기간은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것도 이자율도 아래쪽 가면 3%, 4%로 알아서 변하겠죠. 복사하면 반복되는 현금 흐름 얻고요. 미래 현금 흐름 자리에 요 150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50. 그렇게 해서 요걸 한번 입력을 하고 이렇게 한번 입력하고 복사를 컨트롤 V로 이렇게 쭉쭉쭉쭉 해주면 150은 147만 600원, 얘 150은 137만 2,700원, 마지막 1650은 1,410만 4,300원의 현재 가치를 갖는다 라고 계산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요것들을 싹 다 더해주면 썸 해주면 채권 가격이 나옵니다. 1,836만 1,500원이 되죠. 자, 그러면 요거는 그냥 채권을 보여준 사람이 채권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스팔레이트로 계산을 해봤더니 내가 이걸 살려면 1836만원 정도를 지불하는 게 적절하겠다. 아마 뭐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 팔려는 사람도 그 정도는 계산을 해봤겠죠. 그래서 서로 요 가격에 합의를 하고 제가 채권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기석이가 구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석이가 채권을 요 가격에 마이너스죠. 내가 처음엔 돈을 지불하니까 구입을 해서 실제 투자를 했을 때의 캐시플로우를 생각을 해보면 첫 기간은 지금 당장이죠. 첫 기간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마이너스 1836만 1500원의 돈을 지불을 하고요. 1년 후부터 요 캐시플로우가 그대로 실제로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1년 후에 150만원, 2년 후에 150만원, 3년 후에 150만원, 4년 후에 1650만원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가 현금 흐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냥 액면가로 보면 돈의 시간 가치를 안 따지면 263만원 정도 이익인데 얘가 도대체 연평균 수익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냐. 4년, 만기가 4년이니까 만기 4년 동안 4년 전체의 수익률을 연평균으로 1년에는 몇 퍼센트 정도 벌어들인 셈이냐를 계산해 달라는 거예요. 그걸 YTM이라고 하고 그 YTM을 계산하는 방법은 그냥 IRR 함수 쓰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간단한 게 그냥 IRR 함수 쓰시면 돼요. 끝이에요. 뭐 따로 드릴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3.85%가 됩니다. 연평균 3.85%가 되고 요 3.85%의 의미를 제가 또 설명을 드렸죠. 보시면 스팔레이트가 2%, 3%, 3%, 4%라서 이 캐시플로우 요 4개가 적용받은 이자율이 요 4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요 4가지의 평균값이에요. 연평균 수익률이니까 평균 수익률이니까 요 시장 이자율을 4가지를 적용받았으니까 이 4가지의 평균값쯤이 이 채권을 샀을 때 내가 얻게 되는 수익률의 평균이 돼요. 실제로. 그런데 그냥 단순 평균을 하면 여기 보시면 평균이 3%거든요. 그런데 왜 3.85%가 나오냐면 2%, 3%, 3%를 적용받은 건 현재 가치로 따졌을 때 굉장히 적은 부분이고, 그죠? 굉장히 적은 부분이고 4%의 이자율을 적용받아서 내가 그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서 받게 되는 돈을 지불하고 나중에 받게 되는 파트는 4년 후에 1650, 현재 가치로 1410, 그러니까 1836만 1500원이라는 현재 가치를 지불했을 때 그 중에 1410만 4300원은 요 4년 후에 1650만 원을 받기 위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1836만 원을 지불했는데 그 중에 147만 원은 1년 후에 150만 원을 받기 위한 돈이에요. 그건 2%에 해당하죠. 수익률이. 얘는 여기까지 가는데 2% 연평균 벌어들인 거예요. 또 1836만 원 중에 남은 것 중에 141만 3,900원은 2년 후에 150만 원을 받는데 쓰였어요. 그럼 걔는 2년 동안 연평균 3%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137만 2,700원은 3년 후에 150만 원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걔는 3년 동안 연평균 3%를 벌어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1,410만 원은 4년 후에 1,650만 원이 돼서 저한테 돌아옵니다. 얘는 연평균 4%입니다. 비중을 봤을 때 여기가 훨씬 크죠. 그래서 이 스팔레이트들, 만기까지에 적용받는 다양한 스팔레이트들의 평균값이기는 하나 비중을 따져서 구한 평균값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깝게 된다. 주로 만기에 가깝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4%에 가까운 3.85%가 계산의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이해하셨나요? 네. 네, 4번 제후가 구입한 채권은 3년 만기 이표채로 이표율이 5%이다. 만기 수익률이 연 8%인 경우 이 채권의 구입 가격은 얼마이겠는가? 이게 좀 쉽죠, 그죠? 네. 문제 읽자마자 지 혼자 쉽다고. 학생들은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데 네, 너무 뻔뻔했네요. 이게 페이스 밸류가 안 주어져 있어서 그냥 뭐 여러분들이 임의로 하셔도 된다고 제가 따로 안내를 드렸었는데 뭐 어떻게 푸셨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편의상 되게 간단한 1000으로 할게요. 쿠폰 레이트가 5%고 만기가 3년, YTM이 8%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평균 8%니까 시장 이자율이 늘 8%가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채권 가격을 구하고 그것으로부터 YTM 8%가 끄집어내진 것이지만 그 등식 자체가 네. 이렇게 하면은 이걸 가지고 사실은 다시 YTM을 구하면 이 부분이 이자율이 늘 똑같은 것이 적용이 됐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Y가 이 변화하는 스팟 레이트들 이자율의 평균값처럼 되는 것이고요. 바꿔 말하면 다 똑같은 이자율 하나를 적용을 한다면 얘를 적용을 하면 채권 가격이 나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니까 역시 1000에다가 5% 곱하면 50, 1000에다가 5% 곱하면 50, 그 다음에 1000에다가 5% 곱하고 액면가 1000을 다시 더해주면 1050. 그래서 50, 50, 1050에 대해서 그냥 뭐 MPB 8%에다가 캐시플로우 요 3개 쭉 적용해주면 타다. 네. 짜잔. 이게 이제 영어로는 타다 이렇게 되죠. 네. 좀 잘 안 와닿지 않아요? 그 미국 의성어가 어떤 것들은 좀 와닿기도 한데 어떤 것들은 좀 잘 안 와닿는 것들이 많아요. 뭐 강아지가 마우와우라든가 마우와우 마우와우 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일 그거는 총인 것 같아요. 뱅뱅 이러잖아요. 탕탕이나 팍팍 뭐 이런 소리가 나죠. 어떻게 뱅뱅 이런 소리가 나겠습니까? 아무튼 뭐 그렇다니까. 걔들이 총을 더 많이 쏴보니까 이해해야지. 아무튼 이걸 다 MPB로 더했더니 922만원 922만 6,900원이 나옵니다. 뭐 이걸 두 배를 하면 요게 딱 두 배가 될 거고요. 네. 뭐 100으로 하면 92가 나올 거고요. 네. 비례하는 거니까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생략했지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고 제가 가정을 했습니다. 간단하죠? 네. 그래서 위에서 연결 문제라서 이건 한꺼번에 좀 빨리 설명을 드리려고 4를 좀 간단하게 했는데 마지막 문제죠. 요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 1%포인트 상승하는 경우, 그러니까 8%에서 9%가 되는 경우, 혹은 하락하는 경우 7%가 되는 경우 채권 가격이 얼마가 되겠는가. 듀레이션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직접 구할 수도 있는데 한번 차이를 보겠습니다. 우선 듀레이션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 채권 가격이 50, 50, 150에 922.699 이렇게 채권 가격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걸 인베스트먼트로 만들면 뭐 당연히 원래 이거 8%로 해서 구한 거니까 이거 뭐 당연히 이거 YTM 8% 나와야 되겠죠. 이거 IRR로 YTM 구하는 거 돌려보면 당연히 8% 나옵니다. 이거 뭐 당연한 건데 확인시켜 드린 거예요. 매너죠. 이러지? 네. 그래서 각각의 캐시 요 50, 50, 1050에 대해서 요 50은 1년 후에 받고 요 50은 2년 후에 받고 요 1050은 3년 후에 받으면 평균적으로 내가 얼마 만에 돈을 돌려받게 되는 거냐를 계산을 하는 건데 이거를 그냥 액면가 그러니까 원래 그 돈 크기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거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1년 후에는 똑같이 이자율 YTM을 기준으로 지금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자율은 이제부터 하나 YTM.
요 8%를 적용을 했을 때 요 8%는 바뀌면 안 되니까 고정을 해줬습니다. F4로 다 달러가 붙어 있죠. 스트링이 붙어 있고 1기간 반복되는 거 없고 그 다음에 50 앞에 마이너스는 부호 때문에 붙여줬고요. 그랬더니 요 50은 현재 가치로 46이었고요. 2년 후에 50은 현재 가치로 42.87, 3년 후에 1050은 현재 가치로 833.5였습니다. 그러면 요 1, 2, 3에 대한 각각의 비중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듀레이션으로 한다고요? 웨이티드 에버리지, 가중 평균을 하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평균을 할 값은 먼저 적고 평균을 할 값 요 1, 2, 3 걔들의 가중치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가중치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간단하게 끝나요. 원래는 여기다가 이걸 채권 가격 922.69로 나눈 것을 가중치로 써야 되는데 자동으로 요 합이 1이 되게끔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웨이티드 에버리지가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랬더니 2.85입니다. 당연하죠. 1년은 되게 작은 비중, 2년도 엄청 작은 비중, 3년이 엄청 큰 비중이니까 3에 가까운 값이 나옵니다. 듀레이션이 2.85란 얘기죠. 자, 그러면 듀레이션이 2.85일 때 YTM이 7%, 9%로 변했을 때 채권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델타 Y 7%일 때는 1%포인트 감소했으니까 1% 마이너스 1%가 될 거고 9%일 때는 플러스 1%가 될 겁니다. 그럼 채권 가격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죠? 네, 여기 보시면 B 앞에 마이너스 나중에 붙여주시고요. BD 1 플러스 Y의 델타 Y, 네, 요 식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우선 듀레이션 곱하고 채권 가격 곱하고 그 다음에 델타 Y 곱하고 분모에는 1 플러스 원래 Y 8%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도 마찬가지로 듀레이션 채권 가격은 일단 무조건 요 두 개는 무조건 곱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는 바뀐 만큼의 Y, 분모에는 1 플러스 원래 Y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했더니 이게 듀레이션은 직선상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원래 채권 가격은 이자율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곡선으로 변화하는데 이걸 직선으로 이제 접선을 기준으로 변화량을 이렇게 어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1%포인트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똑같은 크기의 변화를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24.38원이 올라가고 24만 원이 올라가고 이자율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그만큼 24만 원만큼 내려간다 라고 이렇게 부호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새로운 채권 가격은 원래 채권 가격에다가 변화하는 채권 가격 여기 계산한 거 델타 B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47.06 그러니까 원래 922.69였는데 947만원으로 올라갔고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898만원으로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말 어느 정도 비슷한지 보기 위해서 그냥 7%, 9%로 이자율이 바뀌었을 때 그냥 NPV로 해서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7% 이자율 그 다음 캐시플로우는 50, 50, 1050 적용하면 947.5 이쪽도 9% 넣고 50, 50, 1050 이거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고 NPV 계산하면 898.75 약간 달라요. 약간 한 500원, 5,000원 정도 이쪽은 4,400원 정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직선이다 보니까 이자율 1%에 대해서는 사실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만약에 이걸 2% 차이로 만들었다 그러면 좀 격차가 커져요. 한번 볼까요? 단순히 2배 지금 5,000원인데 2배니까 만원 그거보다 조금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지금 6% 10%로 하면 만원이 아니라 꽤 차이 나죠. 그죠? 네. 곡선이기 때문에 꽤 차이 나버립니다. 얼마요? 2,600원? 2만 26원. 네, 만원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이 났죠. 그래서 아주 짧은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여러분 경제 뉴스를 살펴봐서 제가 금리를 첫 주제로 드린 이유가 채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살펴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셨겠지만 금리가 한국은행이 결정을 하는데 아주 조금씩 움직여요. 보통 그래서 BP, 베이시스 포인트라는 말을 쓰는데 100분의 1
퍼센트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1% 포인트면은 100bp예요. 100bp인데 100bp는 어마어마하게 큰 양이고 BP 베이시스 포인트라는 걸 만든 이유 자체가 고개 움직이는 단위 정도이기 때문에요. 1bp, 10bp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는 듀레이션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후닥후닥 구하는 게 지금 뭐 캐시플로가 간단하니까 뭐 이렇게 캐시플로에다 직접 넣어도 어렵지는 않았지만 듀레이션으로 이렇게 어린 값을 구하는 게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막 1%는 그럭저럭 견뎠는데 뭐 2%, 3%가 되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럼 200bp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 200bp가 될 때까지 듀레이션으로 계산을 해서 예측하는 이런 상황 한꺼번에 2% 이자율이 변한다. 이건 뭐 너무너무나 극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모든 걸 새로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듀레이션을 적용하고 뭐 자시고 할 일이 없습니다. 네, 아주 짧은 구간에 대해서 곡선과 직선이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제를 다시 풀어봤습니다. 이 과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꽤 제 나름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을 잘 응축해서 만든 과제예요. 저는 꽤 괜찮은 문제라고 늘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 푸실 수 있으면 채권 파트너 여러분들이 오케이 해냈어 라고 받아들이시고 넘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제 채권 파트를 다 이해하셨다면 지금 위험과 효용 다루고 있는데 이제 리스크 에셋 쪽으로 슬슬 넘어가거든요. 채권 파트 내용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픽스드 인컴 에셋 리스크가 없는 무위험 자산들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에 뭔가가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요 개념들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잊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과제, 또 다른 숙제들, 뭐 문제들, 강의들 잘 듣고 잘 따라와 주시고 잘 풀어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동영상, 다음 수업에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침하고 콧물 때문에 제 목소리도 안 좋고 좀 집중력이 떨어졌을 텐데 정말 미안하고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